저 사진이 제가 맞고요. 지금이라도 기분이 많이 상하신 분 계시면 돌아가셔도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CNC 학원 IB관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팀장으로 또 중을 관리하고 있는 영선입니다. 강선필입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꾸 얼굴 얘기들로 보통 시작들을 하셔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을 좀 감출 길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중에서는 저 목동 15년이라는 게 좀 크게 작용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신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들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많은 목동 근처의 학원들 중에서 왜 하이CNC를 골라야 하는가, 그리고 하이CNC에 보낸다면 왜 영선이어야 하는가, 이거를 제가 간략하고 포인트를 좀 짚어서 하나씩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좀 전에 그 수학과 팀장님도 부원장님인데 제가 팀장이라고 실수를 했네요.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자랑하는 어떤 이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이관 시스템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처음 이제 고등부를 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간을 11월달, 12월달, 1월, 2월 요 4달, 그러니까 거의 한 100일 정도의 기간으로 볼 거예요. 근데 그 100일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물의 편차가 되게 달라질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그 타이밍에 중등부와 고등부의 레벨을 정확하게 맞춰 놓음으로써 어떤 레벨의 변동이라는 게 없이, 어떤 누수가 없이 그대로 이동이 될 수 있게끔 세팅을 잘 해놨고, 요건 단순하게 저희가 한 번, 두 번 보통 이제 다른 학원들 다니면서 레벨 테스트들 보고 많이 다니시죠, 요즘에.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들고 좀 많이 들어갈 텐데, 그것들보다는 오래 학생들을 좀 지켜봐 왔던 선생님들이 그대로 평가해 놓은 요소들이 반영된 레벨이 그대로 옮겨갈 거다. 그래서 어떤 누수 없이 바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요게 아까 그 수학과 연계되는 특장점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거는 제가 실제로 넘겨받은 그 중등부 선생님으로부터 넘겨받은 학생 성향 분석표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성향 분석표라는 건 적혀 있는 것처럼 과제를 이행하는 부분이나 혹은 출결이나, 그렇죠, 이과는 사실 저희끼리 보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 친구는 분명히 넘어갈 거다, 아니면 좀 약간 애매하다 하는 부분들을 적어 놓은 건데, 실제를 그대로 가져오느라 제가 그대로 써놨고, 한 가지 좀 읽어드려 보자면, 세 번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어 암기를 어려워한다, 친구들과 관계는 원만하고 또 의리가 좋다 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수업을 선호한다, 뭐 실제로 나와서 어떤 것들을 더 신경 써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까지를 다 저희가 챙겨서 이관을 봤기 때문에 100일 그 기간 동안 실제로 학생들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선생이 들여야 하는 한두 달, 사실은 그것도 짧죠. 그 기간들을 줄임으로써 저희가 다이렉트로 바로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누수가 되고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저희가 이 하이CNC의 중등부에서 고등부로에 연계되는 부분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감이 좀 오시나요? 네네. 해서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내신 수업과 혹은 관리 및 소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 수업 중에 녹아있는 부분들을 좀 발췌를 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적인 방향성과 어떤 강의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단순하게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통 이제 저희가 영어 강의를 진행하고 혹은 영어 공부를 진행할 때 세 가지를 꼽아서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 문법 부분에 초점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 문법 부분을 공부하는 게 보통 중등부 때는 어떻게 진행들이 되었었냐면, 대부분은 학교 시험에 등장하는 어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is냐 아냐에서 누구를 골라야 하느냐, 혹은 이 자리에 what 대신에 왜 위치를 써야 하는가, 혹은 뭐 시험지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밑줄 친 대충 용법이 다른 하나를 골라내세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지금 저희가 보게 되는 이런 내신 시험이나 혹은 수능 등에서 성적을 올바르게 혹은 고득점을 뽑아낼 수 있느냐? 그러기는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 뒷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초점이 이 부분이거든요. 기존의 학생들이 보고 있는 문법 문제류는 저 부분일 거예요. 저 앞쪽 괄호 부분에 나와 있는 whoever와 whenever 중에서 누구를 골라야 하는가의 문제. 그래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쟤네들 같은 경우에는 ever로서의 속성은 같으니 이 뒷절에 나와 있는 완전성을 확인해서 주어가 될 만한 애를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whoever를 골라놓고 정답을 제로 가겠다 까지인데 그러면 저기서 whoever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장에 대한 구조와 성분의 분석이 이루어져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문제를 다 맞힐 수 있느냐? 아니면 요즘 시험의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길어진 영어 선택지에서 해석을 통해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느냐? 이게 되냐? 힘들다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문법 수업이라는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방향을 진행함과 동시에 병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 단순히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문법에 그동안 초점을 맞춰왔었던 것들이 이제는 문장 구조와 성분 분석을 통해서 올바른 조사를 붙여가며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느냐로 트랜지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감이 오시죠? 다들 공부들 해오셨으니까 아마 이 정도 문장들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답을 골라놓고 이게 EBS 이번 올해 나와 있는 지문 중 한 문장을 발췌한 거예요. 이게 지문이 아닙니다. 문장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났을 때 그러면 쟤를 고를 줄 아니까 문장이 이해가 가냐?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떨려요. 영어 하라 그러면 좀 약간 부끄럽고 잘하는 거 하라 그러면 좀 그런 마음 뭔지 아시죠? 또 제가 공부를 좀 영국에서 했어서 발음이 또 좀 그쪽입니다. 아마 알아차리실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미 단위별로 한번 끊어볼 테니까 이해가 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공부들 계속 해오셨으니까. Whoever has a high sense of self-efficiency tends to pursue challenging goals and might be more willing to step outside the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s to attempt tasks or goals for which success is viewed as improbable by the majority of people in a setting.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의미 단위별로 끊어익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앞에서 저 후를 고를 줄 알았다는 것만으로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떤 수업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이런 품사가 있으니 얘는 이런 역할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나오는 빨간 괄호 부분 그리고 끊어읽기가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괄호들이 혹은 화살표들이 수식하는 대상을 표시해 놓은 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길어진 선택지에 대한 파악과 판단 그리고 서술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대처 그리고 길어진 지문과 선택지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저 자리에 나와 있는 저 빨간 괄호에 맞춰서 저기가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성분상 그러면 조사로 은는이가가 붙어야 됐구나. 부터 출발해서 누가 누구를 수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은는 혹은 하는 등을 붙여야 할지에 대한 판단 이게 같이 길러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문법을 두 갈래로 나눠서 공부해야 된다와 제가 이번 저희 이제 수업에 올라가게 되면 가르칠 부분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영어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같이 일컫는 부분입니다. 둘 다에서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공부의 방향이라는 거죠. 감이 오시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더해지겠죠. 관리 및 소통 방향 사실은 하나씩 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기도 한데 이 부분을 다 하다 보면 저희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해서 제가 실제로 보내는 데일리 어떤 리포트고요. 그래서 수업과 관련한 부분, 관리가 이런 식이다. 수업 진행 총평까지 제가 매 수업마다 보내드리고 있고 실제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내신 관리표. 이거는 학부모님들의 반응인데 글씨는 잘 안 보이시죠? 좀
허구이거나 뭐 지어낸 부분은 아니니까 나중에 전화번호 이제 상담 신청 같은 것들을 하고 가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또 이 PPT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궁금해하실 내신 대비 관련한 부분에서 수학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는 학교별 특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같은 범위를 주더라도 학교가 어느 학교였냐, 범위가 어느 부분이었냐, 하다못해 이번에 문제를 출제하는 부장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 문제의 성향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 표는 제가 이제 예시로 가져온 건데 여러 학교들 중에서 제가 이제 실제로 분석을 좀 해온 표고요. 요거는 이번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됐던 범위입니다. 뭐 우리 아이가 갈 학교가 있으면 찍어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아까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이 범위들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범위를 내는 학교들은 대감고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적은 학교들이 경인고 정도, 그 다음에 좀 많고 어려운 곳은 여기도 목동고가 좀 섞입니다. 그 정도. 그리고 이 중에 대감고와 관련한, 아이고, 아직도 찍고 계신 건가요? 제가 나중에 에어드랍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시험지를 좀 분석한 실제 분석표고요. 저 색깔별로 노란색이 교과서, 그 다음 모의고사, 그 다음에 단어장. 이 배감고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장을 따로 씁니다. 능률국화, 고교 필수편이라고 해서 꽤 배점이 높죠. 100점 만점이었기 때문에 점수 자체가 퍼센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비중으로 등장을 했었다. 그리고 듣기는 수업 시간에 실제 수능형 듣기를 풉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긴장도 많이 하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리허설 때 최종적으로 연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가끔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청심환도 먹여요, 언니. 실제로 너무 떨린다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해서 요 문제를 제가 하나를 발췌해 봤는데 이게 배감고 1학년 2번 2학기 중간고사 마지막 문제거든요. 26번에 3.5점짜리인데 범위는 어디서 출제된 거냐면 모의고사 범위 있죠? 이번에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그 지문을 그대로 갖다 써서 시험 범위로 주고 그 다음에 변형을 냈던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뽑았냐면 저희 반에 이제 배감고에 한 자리 등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2명이 똑같이 이 문제를 5번 정답지를 못 고르고 4번을 골라서 틀린 상황.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는데 4번을 골라왔어요. 그 친구들은 모의고사 1학년 모의고사를 보면 거의 뭐 한 97점 100점을 맞아서 과제도 2학년 3학년 모의고사로 주는 친구들인데도 5번을 정답을 못 고르고 4번을 골라서 틀려온 케이스예요. 지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비행기 사고가 차 사고보다 확률이 훨씬 더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안감에 차를 타는 것들을 더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거든요. 그래서 밑줄 친 저 부분을 보통의 학생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외우죠. 외우죠. 실제로 학원에서도 그렇게 시킵니다. 외우라고. 그래서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Most people choose the option that will cause them the least amount of anxiety. 가장 적은 양의 불안감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지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답이 5번이었거든요. The predominant 2, 3등급은 여기서부터 좌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숨이 막혀요. 일단 단어를 모르게 되면 나머지를 가지고 추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일단 숨이 막히기 때문에 머리가 잘 돌지 않아요.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아시죠? 시험 볼 때만 생기는 과도한 신중함. 이런 거 뭔지 아시죠? 보통 같으면 그걸 제하고서 나머지를 어떤 단서와 근거로 잡아서 넘어갈 텐데 그날은 못 그러거든요. 그래서 predominant라는 말, 우세한, 지배적인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The predominant choice among individuals is the one that cuts back on stress to the greatest extent.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줄여줄 수 있을 만한 선택을 고르게 됩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한글로 써놓게 되면 당연히 이걸 고르겠지만 저 predominant에서 그냥 시쳇말로 하는 쫄렸던 그 마음과 그 다음에 나머지 선택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이거는 철저하게 함정을 판 부분이에요. 지문에 나왔었던 anxiety라는 단어를 그대로 선택지에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 선택지도 저희끼리 강사끼리 하는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선택지의 매력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높여놓은 거죠. 극대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딱 한 단어 모를 만하게 세팅을 해놓은 거죠. 어떤 단어? 요 단어죠. agitated, 이거.
굉장히 겁을 먹게끔 만드는 정도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4번 선택지를 보면 Most individuals tend to lean toward the choice that offers the agitated anxiety as an outcome. 결과로서 안 좋은 불안감이라는 걸 제공할 만한 선택에 기대게 됩니다. 근데 왜 4번으로 가느냐? anxiety라는 단어가 녹아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마 딱 시험지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26번 문제가 3.5점짜리. 이 상황에서 이것만 맞으면 한 등급이 왔다 갔다 한다, 틀리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더 판단력이 흐려지는 상황일 거예요.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내신 1학년 중간고사 선택지가요. agitated라는 단어는 사실 요 오목교 광장 나가서 4년제 대학생이라고 하는 학생들 10명 붙잡으면 제 생각에는 한 2~3명 정도 알까 말까? 그 정도 단어거든요.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휘력이 동반된 문법적인 능력이라는 것, 특히 근데 그 문법의 두 갈래의 방향성, 어떤 부분, 문제를 풀기 위한 시험용 어법과 동시에 구조와 성분 분석을 통해 조사를 붙여낼 수 있는 그 해석 능력을 배양하는 게 같이 가져야 내신에서 그 등급을 결정짓는 킬러 문제들, 킬러 문제라는 말 요즘 또 쓰면 안 되죠? 그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저희가 속가내고 정답으로 기울여 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공부에 그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분과 방향성과 좀 맞닿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제가 분석한 포인트 드리고 이건 실제로 제가 학생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시험이 끝난 직후에 바로 분석에 들어가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전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코드라고 적어 놓은 거 보이시죠? 눈높이, 적극적인 소통, 이벤트, 개인기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그러기는 쉽지 않고 얼굴이 개인기 저거 쓸 때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코드를 좀 맞추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보통은 내신이나 자료용으로 쓰고 있고 한번 가보셔도 좋고요. 그냥 네이버에 영선이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학생들과의 눈높이를 위해서 이런 거 뭉쳐야 찬다 방송 분량입니다. 이런 거 됐나요? 제 모토입니다. 네, 너의 잘됨이 곧 나의 부흥이라. 이게 사실은 되게 저한테는 되게 깊은 고민 끝에 나온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학생과 제가 제로섬을 위해서 경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사실 학생이 잘 된다는 건 사실 저의 그 어떤 입시의 성공이겠죠. 대입을 성공하면 제가 잘 돼요. 왜냐? 동생 보낼 거니까. 혹은 저기 교회에 저기 권사님 아들, 안젤라 자매님 딸 이런 식으로 건너 한 번씩들 다 보내주시니까 결국 제가 잘 됩니다. 그렇게 계속 지내왔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냥 열심히만 하면 얘도 잘 되고 저도 잘 돼요. 그런 마음이라서 제가 되게 이기적인 이유지만 진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왜 하이시엔시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공부 방향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왜 저여야 하는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혹은 아까 이런 PPT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상담 요청을 하시고 번호를 남기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물러가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준비시켜 대학 보내는 강사 영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